네,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영욱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스터님,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좋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을 걱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생각보다 견조하고요. 오늘도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한다. 네. 공식 발표됐음에도 시장은 잘 버텨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유로 봤을 때 사실 관세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타격을 입는다고 쳐도 지금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도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행사하냐 안 하냐 거기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시장,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도 바로는 시행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도 이제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관세, 그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우려가 됐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상승 마감을 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주에 이제 코스닥 거래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이제 코스닥 거래대금이 한 8조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이제 1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게 만약에 이제 코스닥 거래대금 10조 이상이 된다면 그때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또 상승 추세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조를 돌파를 했고 어제 오늘 이틀간 이제 10조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대비 굉장히 많이 이제 거래대금이 상승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좀 단기적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래대금 늘어났지만 하지만 예탁금 자체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면은 고객 예탁금까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세 이슈를 되게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이전부터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있기 전부터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드렸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덧붙였던 게 그냥 협상수단이다. 그냥 트럼프는 사업가다. 협상수단이다. 그렇게까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돼서 해야 할 그것까지는 아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오늘 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중국이나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좀 부과하게 되면은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안 좋은 게 뭐냐면 미국 기업들의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트럼프가 이전에 제가 말씀 계속 드렸던 게 바이든 정권 대신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된 이유도 인플레이션을 좀 잡지 못하고 미국 경제를 이제 되살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인들도 트럼프를 뽑았는데 만약에 관세를 그렇게 이전에 말했던 것 처음과 똑같은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중국, 멕시코 계속 부과하게 된다면 미국 경제 상황도 그렇게까지 좋아지진 않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협상 수단이다. 아직 한국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견조한 모양이겠지만 어느 정도 타격은 입을 수 있죠. 그거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대로 간다면은 과연 관세를 그대로 부과할까라는 그런 의문도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겁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이야기 나왔죠. 그다음 캐나다 이야기 나오고 멕시코 이야기 나오는데 다음에는 유럽 쪽에서 크게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런 좀 불가피하지 못하는 증시를 좀 눌리게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제 오늘자로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내가 6만 원에 매수를 했든 그냥 기다려라. 저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서도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무언가를 대비를 하고 미래 가치 전망적으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가 저평가됐을 때 그냥 사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계속 이렇게 움직여주면 굉장히 좋겠지만 여전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둘 다 조금씩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ADR 지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두 종목군들이 같이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갈 때 비로소 그 기점을 이제 잡고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되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게 오늘의 기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시가총액이 좀 높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종목이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뭐 이제 심리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는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게 조금은 어색한 분위기긴 하다만 삼성전자 매수했습니다. 어제 오늘도 매수를 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봤을 때도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외국인들도 이제 신경을 조금씩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0월선을 닿은 것도 사실상 IMF 이후로 처음인데 지금 흐름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물론 종목 상담 때도 많이 해드렸었는데 삼성전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6만 원에 매수를 했다면 좀 기다려라. 그냥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사실상 가장 좋은 구도는 자동차나 아니면 금융, 화학, 철강 이쪽에서도 고루고루게 좀 움직여줘야지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씩 올라가 주긴 하는데 사실상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기대할 만한 장보다는 조금씩 변동성이 많이 작용할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의하면서 가야 되고 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철강이나 화학, 금융, 자동차 여기 중에서는 3개 이상 종목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줘야지 이제 좀 좋은 시장이 왔다라고 좀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아직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씩 조심해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코스닥 쪽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코스닥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 개인 투자자잖아요.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가 많이 하는데 최근부터는 외국인들의 유입이 조금씩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 예탁금이 증가한 건 아니지만 이런 중대형 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장세에서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유입이 조금씩 들어와 준다면 그것만큼 또 좋은 신호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계속해서 거래대금 10조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계속 지속되면 앞서 네. 말씀드린 것 같이 고객 예탁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또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 장세보다는 금융 쪽, 철강 이런 쪽으로도 회복성이 좀 껴야 우리나라 증시도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 부분에서도 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뭐 호주 관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관세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오늘 시장이 좋은 이유는 뭐 호주 쪽에서 이제 철강 쪽에서도 이제 관세를 매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호주 쪽에서는 좀 이제 유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해서 좀 무시하고 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호주에서 이제 미국산 비행기를 구입을 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좀 만족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도 트럼프가 이제 기존에 있었을 때처럼 트럼프 1기 때처럼 이제 뭐 트럼프가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협상을 했을 때 만족감을 좀 느꼈을 때는 이 관세를 좀 덜어주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감도 작용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장보다는 조심해서 가야 되는 그런 장인 것 네.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에 주의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주신 거고요.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금융, 자동차가 반등을 해야지만 좀 시장이 제대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동차가 마음에 걸려요.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에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생각보다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뭐 어떠한 우리가 방법을 찾아봐야 될지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상 이제 뭐 자동차, 뭐 현대차처럼 봤을 때도 자동차 대표주들 쪽에서 이제 완성차 쪽에서는 좀 그런 좀 안 좋은 소식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관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완성차 쪽보다는 자동차 부품도 나름 괜찮다,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싸리 이제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에서 관세에 대해서 좀 공포감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공포감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도 반도체 대표보다는 반도체 소부장으로도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자동차보다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관세 부분에서는 사실 뭐 1기 때랑 그렇게까지 크게 뭐 달라질 수 있는 건 많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의 경제도 많이 신경 써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부품에서도 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히려 지금 수익 나고 있으면 챙길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네. 보기에는 뭐 시기상조겠어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네. 오늘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어제까지도 좋았어요. 이런 이야기로 봤을 때도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재료다. 이런 게 뭐 말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눌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게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악재성이 좀 더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시세 차익을 본다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자세를 좀 지녀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반도체 이 안에서 좀 체크해 볼 종목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 좀 봤으면 부품.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21일에 예. 이제 한국 무브넥스를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네, 한국 무브넥스 오늘은 쉬는데 최근까지 네. 한 8거래일 연속의 랠리를 그쵸. 보였네요. 네, 그래서 뭐 거의 이제 100% 이상의 수익률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한국무브넥스가 사실상 제가 저점에서 들여서 수익률이 높은 거지 네.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서도 부품 공급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 연관된 기업 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 관세를 가장 많이 높였을 때 같이 안 좋은 것도 미국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연관돼 있는 기업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본다라면은 트럼프가 또 말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 쪽에서도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트럼프도 말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미국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 무브넥스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를 제시를 한다고? 라고 말했을 때도 한국 무브넥스가 올라온 것도 물론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부품 공급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종목군들이 관세를 오히려 더 악재성 해소로 바라보면서 갈 수 있지 않나. 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한국 무브넥스가 지금 과열 종목이긴 하지만 이 과열 종목이 끝났을 때 또 단기적으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브넥스 아직까지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0% 이상의 수익을 맛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국 무브넥스 더 가져가자.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답 주셨고요. 자, 마스터님 오늘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는 어떤 시각으로 좀 보시는지 궁금한데 네. 쉬었다 하면 올라가는 쪽이 또 그쵸. 양자컴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따라잡기엔 또 너무 어려운 쪽이 아닐까 싶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에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안 드려요. 오히려 시세 차익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챙겨라. 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뭐 QSI 같은 종목도 갭상승해서 시작을 했었고 뭐 이제 다른 종목군들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긴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미리 우리가 매매를 했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제 시세 차익을 보고 만약에 이제 1월 초반에도 양자 컴퓨터가 계속 신고가를 갱신했었잖아요. 그때 못 팔으셨던 분들이 지금 팔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보고 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뭐 미국 측면에서도 이제 미국 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기대감으로 봤으면은 그 다음에는 실질적인 무언가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저는 또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뭐 사실 뭐 QSI라든지 다른 양자 컴퓨터 올라오는 것도 K 양자에 대해서도 뭐 지원을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맞긴 한데 저는 지금 이제 뭐 관련 사업 측면에서도 뭐 계속 뭐 지급을 뭐 이제 도와준다 뭐 투자 소식 뭐 이런 쪽에서도 뭐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게 단기적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양자가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있는데 단기적인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못 팔으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팔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살짜리가 아니라 팔짜리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다소 지금 자리에선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자, 마스터님과 우리 한화오션도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간 한화오션 많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쵸. 한화그룹주가 내달리고 있고요. 오늘 이 종목이 이렇게 간다고 싶을 정도로 또 한 번의 급등입니다. 현재 10% 가까이 올라서 또 신고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나오션을 처음 말씀드렸을 때가 네. 이제 머니마스터 2부 처음 나왔을 때거든요. 그때가 언제였죠? 그때가 이제 1월 7일쯤이었어요. 음. 네, 1월 7일쯤이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상승세가 한 52% 정도에서 5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뭐 다른 조선주들도 괜찮지만 하나오션을 콕 집어서 말씀드렸던 게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시대에서 좀 방산하고 엮여 있는 그런 쪽으로도 좀 말씀을 드렸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그룹주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좀 연관이 돼 있고 이제 방산 쪽에서 좀 연관이 돼 있는 그러면서도 탄탄한 그런 종목이 하나오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1월에서 1월 중순에 이제 하나오션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뭐 조선에 대한 호황기 사이클도 있었겠지만 저는 환율 부분에서 좀 접근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환율 부분에서도 고환율이었을 때 우리가 뭐 수주를 했고 많이 선박을 만들고 제조를 했다라면은 그때 이제 갔던 이제 우리가 고환율일 때 사업을 영위했던 거랑 또 환차익을 또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부분에서도 고려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모멘텀 살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산으로 연결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머니마스터 시간 3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방산하고 좀 연관 많이 돼 있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가 자신 있는 뭐 쪽이 또 저는 선박 조선 이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걸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을 때도 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하나오션이 더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7일 날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오션 지금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지분 확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것도 좋은 이야기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속적으로 뭐 말은 해왔다지만 다시 한번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지분 확대를 한 것도 아마 이런 거를 좀 대비를 하고 있는 추세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K방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오션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급등 지금 자리가 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그 네. 가는 길이 아닐까 싶은데 한화그룹주 내에서는 여전히 탑픽은 오션이에요? 아니면 에어로스페이스도 괜찮나요? 저는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나름 괜찮은 그림이긴 한데 왜냐면은 하나그룹주 내에서 이제 제가 하나그룹주가 나름 괜찮다고 보는 게 다른 종목보다는 이제 PBR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낮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괜찮은데 하나 오션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막 크게 뭐 차이는 없다만 PBR은 뭐 1.5배에서 2배 이하면 괜찮다고 보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하나 오션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서도 직접적으로 방산 영향을 받겠지만 저는 지금 지분 확대 이슈가 또 아직까지는 또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하나 오션도 더 매력적인 자리일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그룹주 내에서 탑픽은 한화오션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스터님의 종목들 AS 가볼 텐데 두 종목 가볼게요. 첫 번째로는 DIT 보겠습니다. 네. 자, DIT 목표가 도달했고요. 우리 공략하고 나서 34% 넘어가는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네. 여전히 룸은 남아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챙길 때일까요? 저는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계속 이전부터도 말씀드렸었을 때도 네. 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으로 좀 연관된 것 좀 보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DIT라는 종목이 어쨌든 뭐 목표가를 다 했었고 지금 목표가 이후에 다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DIT 자체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과대납폭주 중 하나였다가 9,700원에서 다시 한번 19,000원까지 회복하는데 시간은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략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DIT를 보자면은 저는 또 아직까지 추가 상승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적 부분에서도 뭐 DIT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고 뭐 반도체 쪽으로도 봐도 괜찮지만 저는 이제 영업이익도 뭐 55억에서 86억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분기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지난해 이제 3분기는 32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보율 측면에서는 아주 대단합니다. 유보율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은 이런 종목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9,000%라는 건 DIT 아주 굉장하다는 거고 지금 BPS 10,000원인데 1.8배면은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남아있기 때문에 DIT라는 종목 그러니까 목표가는 좀 다 했지만 저는 뭐 19,000원까지는 좀 더 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IT 목표가 올려보겠습니다. 19,000원으로 2차 목표가 저희 제시해 드릴 거고요. 자, AS 한 종목 더 볼 텐데 AI 소프트웨어 업체죠. 브레인즈 컴퍼니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브레인즈 컴퍼니는 공략 후에 한 2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좀 강하게 올랐었어요. 맞습니다. 뭐 오늘 좀 쉬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어떠한 전략 업데이트가 필요할까요? 저는 목표가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픈 AI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봐도 괜찮은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게 브레인즈 컴퍼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기업 분석 봤을 때도 영업이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보율 측면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뭐 부채 비율은 조금 다소 좀 늘어났긴 편이긴 하지만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애교스럽게 봐주고 999%였던 게 1,100%로 이제 넘어갔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BPS가 6,000원인데 PBR이 1.2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 하면은 아직까지는 정말 저평가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레인즈 컴퍼니 AI에 대해서도 뭐 오픈 AI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브레인즈 컴퍼니가 한 번씩 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목표가 그대로 가져가면서 매매하신 분들이 있다면 홀딩 의견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목표가 7,300원인데요. 그대로 홀딩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스터님의 종목을 받아볼 텐데 수익을 너무 잘 주셔서 네. 하루하루 종목이 좀 기대되거든요. 오늘의 종목 뭐예요? 저는 이제 오늘의 종목은 현대 에버다임. 현대 보겠습니다. 에버다임, 재건주. 네, 재건주. 그러니까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으로 한번 되돌아가 봐서 트럼프 수혜주 중 하나가 뭘까라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도 나왔었는데 그때 열광했던 게 뭐였죠? 바로 비트코인 관련주였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목이 쉬도록 터져라 말했던 게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트럼프 수혜주를 좀 보자. 여러분들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주도 다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좀 보자 했던 게 제가 조선과 우크라이나 재건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을 다시 가져온 이유도 아직까지는 뭔가가 그러니까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영위를 할 거란 말이죠. 행동을 지시하기 시작한다면은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지금이 또 가장 적절한 자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현대 에버다임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트럼프 수혜주를 찾는다라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이 좀 더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의 찐 수혜주, 재건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 에버다임 그럼 가격 전략 차트 열고 보니까 조금만 더 가면 작년 7월에 신고가까지 터치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목표가는 이 이상으로 보세요? 저는 이제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최고가가 11,400원 구간이었잖아요. 네. 저는 더 높게 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12,500원 선에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2,500원 선으로 1차는 좀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그냥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대 에버다임이 9,000원대로 좀 떨어진다. 9,700원에서 9,500원대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추가 매수 진행해 주실 거를 생각해서 지금 시초가에 매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요? 지금 시점에서 1차적으로는 12,5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을 넘어서서 12,500원 목표가 나왔습니다. 현재 진입 가능하고 9,500원에서 지금 그 사이까지는 계속해서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